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월드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소폭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달러 강세와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겹치며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간밤에도 달러화는 강세를 이어가며 뉴욕 증시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였죠. 강달러 코스피 지수가 연일 하락하고 있는데요. 다만 기관의 매도 폭탄에도 불구하고 대형 IT주와 자동차주가 선전하면서 어제 악폭을 많이 줄였던 하루였습니다. 자, 문제는 오늘이죠. 선물옵션 동시 만기와 금통위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글로벌 환율 전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추가 금리 인하 여부에 주목하고 있죠. 더욱이 올해 첫 동시 만기일도 핵심 변수가 되겠습니다. 넘어야 할 고비가 많은 3월 12일 목요일장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3월 12일 목요일장 개장을 5분여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동시효과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간밤 글로벌 증시는 오늘도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었죠. 그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우리 시장도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가까스로 1980포인트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다시금 3포인트 정도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분위기는 어떨까요? 어제 코스닥 지수가 다시금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늘 다시금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0.78포인트 620선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종목군 흐름은 어떨까요? 어제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3% 이상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코스피 상승을 낙폭을 줄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0.9% 약폭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어제도 강세를 이어갔죠. 이거래제 오름세 지속하고 있는데 오늘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세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 좀 약보합권 파란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전력이 연이 밀리고 있습니다. 1% 이상 조정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죠. 현재 현대모비스가 보합권 출발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가 오늘 0.37% 강보합 출발로 보여지고 있죠. 제일모직도 현재 0.62%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어제 낙폭을 딛고 오늘 만회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반면 삼성 SS가 어제 큰 폭의 급락세가 나왔던 하루였는데 오늘은 다시금 추가적인 하락세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네요. 자, 코스닥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역시 약보합권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0.58% 밀려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도 0.31% 약보합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동선은 보합이고요. 파라데이스가 어제 흐름도 좋았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이어가면서 1.6%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네요. 메디톡스도 0.7%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컴투스가 1% 이상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CJ ENM도 흐름이 좋습니다. GS 홈쇼핑 1% 이상 강세 출발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CJ 오쇼핑은 오히려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르츠 종금증권 김근호 연구원님 그리고 샘플러스 손대상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벤트 데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그에 따른 전략부터 세워봐야겠죠. 먼저 김근호 연구원님, 오늘 개장 전 어떤 점에 주목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오늘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굉장히 좀 변동성들이 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중요한 게 금통위에서 과연 어떤 발언을 하느냐, 동결로 나오느냐. 일단 분위기는 동결 쪽인데 전격적인 인하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중요한 게 이제 만기 포지션상의 어떤 문제들, 그 부분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과연 매도 위의 어떤 포지션들을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던 매수 포지션들을 매도 우위 포지션으로 청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오늘 장 후반에도 굉장히 좀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일단 눈치 보기가 굉장히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후 그러니까 뭐 내일도 이제 주말이 꼈기 때문에 쉬어가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다음 주 중으로 좀 방향성이 좀 나올 수 있다.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음 주에도 장이 그렇게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다. 전체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오늘은 장 후반까지 굉장히 좀 집중해서 변동성에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해 보자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자, 이어 손대상 멘토님께도 의견 들어볼 텐데 그 전에 오늘 첫 시간이신데요.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시장의 맥을 짚는 매매를 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제 시황만 본다라고 하면 오늘 장 무난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벤트가 많은 가운데 어깨가 좀 무거우실 텐데 개장 전 어떤 점 주목해 보는 게 좋을지 짧게 말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강달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걸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강달러가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이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기업의 펀더멘탈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펀더멘탈 중심적으로 매매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미증시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사실상 국내에서 금리 인하하기가 좀 사실상 어려워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바탕을 두고 뭐 종목을 좀 모아가는 그런 관점으로서 매매를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가지고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3월 12일 목요일장 오프닝 데이를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벤트 데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첫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과 또 한은의 금통위 결정이 기다리고 있는 아침입니다. 무엇보다 간밤 뉴욕 증시 좀 쉬어가는 흐름이 오늘도 포착이 됐던 하루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 그 영향을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먼저 김근호 연구원 현재 개장 분위기 어떻게 형성돼 있나요? 네, 뭐 전체적으로 크게 아직까지는 뭐 방향성이 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 뭐 코스피와 코스닥 쪽에서는 좀 약간 엇갈리는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코스닥이 좀 조정이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가 좀 천천히 올라오는 경향은 있을 텐데 뭐 역시나 만기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크게 지금 시초가에는 좀 방향성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 왜냐면 이제 전일에도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일단 뭐 오늘은 좀 반등하는 무기인데 중요한 게 이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오늘은 시작부터 끝까지 굉장히 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 후반까지 변동성에 대한 확대 이 부분에 굉장히 좀 철저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뭐 변동성이 좀 있다고 해서 오늘로 끝이냐 이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1970포인트 이 정도까지는 뭐 계속 지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이고 글로벌 유동성도 굉장히 좀 충분한 상황 그리고 대한민국 시장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 펀더멘탈로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시가총액이 큰 경기 민감주들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뭐 오늘 만기라든지 뭐 이벤트들이 몰려있긴 하지만 오늘만 좀 잘 넘어가면 시장은 다시 제자리로 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소폭 약세, 코스닥은 소폭 좀 강세. 그러니까 코스피는 1980포인트 정도 마이너스 한 0.04% 정도 하락하는 부분이고요. 코스닥은 0.47% 그러니까 2.93포인트 정도 상승하는데 지금 뭐 방향성이 이렇다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생각보다는 변동성이 좀 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꼭 장 후반까지 좀 들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살펴봤고요. 수급 동향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통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기 마련인데 최근 이례적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연이어 들어왔던 하루였죠. 다만 오늘은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손대상 멘토님 현재 수급 분위기 어떻게 형성돼 있나요? 네, 전일에 이어서 좀 오늘 상승을 했으면 좋겠지만 시장은 지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뭐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 쪽에서 매수하고 있는 업종이 전기 전자로서만 이슈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서비스, 보험, 운수, 창고 업종으로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 시장에 불안하게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 쪽에서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여전히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업종은 역시 코스닥 지수 위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IT 종합, 그 다음에 디지털 컨텐츠, IT 소프트웨어 업종 순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코스닥을 보시는 분들은 외국인이 중심적으로 사는 업종 위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통계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분위기도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조금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도 지금은 보합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건우 연구원이 업종별 분위기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오늘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서비스, 보험, 운수창고, 기계, 비금속 정도 좀 사고 있는데, 등락률로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운수창고 업종이 좀 강하고요. 의료정밀이 그 뒤, 그리고 보험, 증권, 의약품, 종이목재, 소형주, 비금속, 서비스, 은행, 서울의복, 그리고 음식료, 코스피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전기전자, 의약품 섹터를 좀 사고 있는데, 오늘은 극명하게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업종이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서비스, 보험, 운수창고, 음식료, 비금속을 샀는데, 기관은 이 업종을 모두 좀 순매도하고 있는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 기관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기전자, 의약품 사고 있는데, 외국인은 이 업종에서 좀 소폭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굉장히 좀 수급 충돌이 많을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마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오늘은 이제 현물보다는 선물이나 옵션을 가지고 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쪽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벤처,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IT 쪽, 그리고 통신장비, 오락문화, 컴퓨터 서비스, 소프트웨어 쪽 많이 사고 있는데, 반면 기관은 유통, 제약, 기계장비, 오락문화, 정보기기, 의료정밀기기 업종을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등락률, 그러니까 강세 업종으로 좀 보면 디지털 콘텐츠가 제일 강하고요. 그만큼 게임주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나오는 것 같고, 그 뒤로 운송, 종이목재, 기계장비, 벤처, IT, 부품, 인터넷, 통신장비, 의료정밀기기, 유통, 통신서비스, 섬유의료, 소프트웨어 업종 순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지금 현재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장후반까지 일단 코스닥 업종도 굉장히 좀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업종 간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관망 내지는 좀 트레이딩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업종별로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 분위기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분위기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도 원달러 환율이 20개월내 최고치를 썼는데 오늘도 다시금 급등세가 연일 펼쳐지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네, 금일 외환시장 국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글로벌 달러 강세로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오후선 상승은 1131원 50전에 시작했습니다. 현재도 추가적인 상승폭을 늘려가며 1132원 80전까지 상승하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시장에서 달러와는 금리 인하 인상 기대에 따른 영향으로 또다시 초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현재 양적 완화 진행으로 초약세를 보이고 있는 유로화는 어제 드라기 총재 발언 여파로 또다시 급락세를 보이면서 1.05대까지 진입하였습니다. 엔화도 121엔 초반대에서 120엔 중반대까지 다시 하락하면서 달러와 강세 기조는 이어나갔습니다. 달러와 초강세로 달러 인덱스는 100선 근처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거기다 오늘 있을 금통위에서 한은의 스탠스가 변화 있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하여 여기에서 매수 심리가 유지되는 모습을 또한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로 인하여 뉴욕 시장 NDF 시장에서 거래된 달러원 1개월물은 1130원대로 진입하며 상승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최종가는 1133원 30전 수준이었으며 어제 서울시장 종가 대비 수합 포인트를 고려해도 5원 40전 정도 상승하여 마감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글로벌 달러 강세와 오늘 있을 금융통화위원회 결과를 기다리며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에 발표된 2월 금통위 의사록 공개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4월 인하론이 대두되고 있으나 3월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가장 강하게 현재 이런 분위기들이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하여 국내 외환시장도 이런 흐름을 반영하면서 엔화 상승세 둔화에도 원화의 상승폭은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 오늘 금리 인하 또는 동결로 한은의 스탠스의 변화가 있다면 1130원대 안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된 만큼 1130원에서 급등세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지난번 금리 인하 후 환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뉴스의 팔자 분위기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 점은 유의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로 한은의 스탠스가 현 시장 예상과 달리 현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1120원대로 급락 가능성 할 것으로 보여 오늘 금통의 결과에 따라서 큰 변동성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일 예상 레인지는 큰 폭의 움직임을 예상하며 1115원에서 1135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금통위 결정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전망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병화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올해 첫 동시 만기를 맞아서 특별히 전략 세워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순서는 현대증권 공원배 연구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첫 동시 만기 앞두고 시장 분위기 좋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내일 만유의 날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요? 시장 베이시스부터 점검해 주시죠. 네, 우선 금밤 3월 동시 만기의 순차익 잔고는 약 3.4조 원으로 지난 2월 만기 대비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 단순 순차익 잔고 수치상으로는 부담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2월 초부터 외국인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요. 2월 초부터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약 2.2조 원을 순매수하였고요. 이 중 거의 대부분 95% 이상을 프로그램 피차익 경로를 통해서 순매수하였습니다. 즉 그동안 외국인의 순매수가 개별 종목이 아닌 시장 전체를 순매수하였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시장 전체를 순매수하는 외국인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상승이 제한되었던 원인은 ETF 환매 용도로 추정되는 국내 기관 금융투자의 피차익 순매도가 동기간 외국인 수급의 카운터파트 역할로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요동성 효과에서 비롯된 외국인의 프로그램 피차익 순매수 지속 여부와 ETF 환매용으로 추정되는 금융투자의 순매도 스탠스 진정 여부가 금일 동시 만기의 가장 큰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3월 만기는 변동성을 키울 여러 이벤트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동시 만기 변수가 될 관전 포인트 어떤 점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이번 3월 동시 만기는 선물과 옵션의 동시 만기일 뿐만 아니라 변동성 확대가 가능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우선 프로그램 매매에 있어서 외국인과 국내 기관의 힘겨루기, 그리고 두 번째 코스피 200 특례 변경에 따른 대형주들의 수급 이벤트, 세 번째 금통위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등이 금일 3월 동시 만기의 관전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코스피 200 특례 변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금일은 종목별 수급 이슈도 존재하게 됩니다. 코스피 200 특례 변경에 따라 금일 이후, 그러니까 3월 13일이죠. 삼성 SDS와 제일모직이 코스피 200에 신규 편입하게 되고요. 이수화학과 코오롱은 편출되게 됩니다. 또한 현대글로비스는 대주주의 블록딜에 따라서 유동 비율이 조정되고 코스피 200 지수에서 반영 비율이 확대되는 리밸런싱 현상이 오늘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편입 종목인 삼성 SDS와 제일모직 그리고 비율 변경 종목인 현대글로비스의 경우에는 인덱스 펀드의 편입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대로 편출 종목인 이수화학과 코오록은 일시적인 수급 충격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벤트는 펀더멘털에 기초한 수급 이벤트가 아니고 지수 편출에 따른 종목별 수급 이벤트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수급 현상이라는 점에서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연구원님 리포트를 보면 제한적인 매수 우위를 전망하셨던데 또 다른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오히려 금융투자들의 매물 출회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세한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존 보고서를 통해서 만기일 투자 의견 중립 이상을 말씀드렸는데요. 동시 만기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 이하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선물 외국인의 매도세가 증가하면서 만기의 중요한 변수였던 3월물 선물 그리고 6월물 선물의 차이인 스프레드가 급락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일 금융투자의 추가 매물 부담 그리고 스프레드 시장가 급락에 따라 프로그램 매물 압력이 증가한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금일의 경우에는 소폭의 하향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보고서에서 냈었던 의견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금일 프로그램 매물 출회로 지수 조정 시에는 대형주에 대한 매수 비중 확대를 권고합니다. 만기 이후에는 글로벌 유동성 효과에서 비롯된 외국인 비차익 순매수 지속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고 판단이 되고요. 최근 ECB의 양적 완화는 달러 강세에 대한 부담을 크게 완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면서 신흥국 관련, 저희 한국이 포함된 신흥국 관련 우호적인 유동성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는 향후 만기 이후에는 외국인 순매수가 추가적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금일 프로그램 매물 출회로 지수 조정 시에는 비중 확대를 권고하는 사유가 됩니다. 네, 만기 이후 외국인의 매수 여부에 주목해 보자라는 의견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공원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돌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삼성 SDS인데요. 어제장 삼성그룹의 상속세 이슈가 부각되면서 급락했던 종목인데 급락 하루 만에 오늘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1% 이상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 세아홀딩스가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오늘 초급등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갭으로 뛰어오르면서 주요 이평선까지 모두 상회하는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죠. 오늘 장초반 13%까지 오르다가 현재는 8%대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두 종목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전일에 이제 부각이 좀 됐죠. 삼성 SDS 대주주 일가의 지분 매각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이 어제 또 삼성 SDS의 그 급락을 좀 가져왔죠. 이게 내용이 뭐냐면 삼성그룹의 상속세 정상 납부 계획 발표 후에 급락을 했는데 삼성 오너가 쪽에서 삼성 SDS의 보유 지분을 상속세 납부의 실탄으로 사용할 것이다라는 투자 심리의 악화 요인 이 부분이 가장 컸고요. 그래서 어제 급락을 했었고 뭐 전체적으로 약세 전환이 됐었죠. 근데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는 지배구조 개선 때문에 올랐고요. 일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오너 일가가 상속인은 이제 증여를 받을 경우에 내야 할 세금 규모가 뭐 저희 같은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인데 세금 규모가 5조에서 6조 정도. 그래서 정상 납부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전자 보통주 498만 5,464주, 삼성생명 보통주 4,151만 9,180주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SDS의 지분 11.25%, 제일모직을 지분 23.24%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이제 두 회사의 상장을 통해서 마련된 재원이 삼성생명 또는 삼성전자의 지분 상속 후에 현재 지배구조 체계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가 제기가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요한 게 이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지분 상속 이 부분에 대한 실탄. 그게 결국에 SDS의 급락을 불러왔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악화된 부분이 있다. 단기적으로 너무 과도하다라는 기관들의 평가가 좀 나왔죠. 그래서 오늘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무보다는 당연히 숲을 봐야죠. 그러니까 지분을 상속하고 난 이후에 이런 조정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시나리오를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지분 상속 후에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급락은 매수의 기회로서 좀 이용할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펀더멘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가격은 물론 베스트 가격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스트하게 살 수 있는 가격이다,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다 이런 생각은 좀 안 하는데 조금 더 조정이 나온 반면 그리고 단기적인 급락으로 봤을 때는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주가가 오늘까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은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굉장히 좀 마련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 세아홀딩스인데 세아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 최근 흐름이 그렇죠. 일단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 전체적으로 분위기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해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3조 8,960억, 영업이익이 2,655억 공시가 나왔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 6.4% 전년 대비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34.8%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액 규모 그러니까 외형 성장은 그렇게 큰 폭은 아니었지만 전체적으로 내실 있는 장사를 잘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결국에는 주가를 올려놓는 가장 큰 요인이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좀 상승하는 부분들은 맞았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오늘 윗꼬리를 현재 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 상황도 분명히 시장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 실적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슈가 나온 이후에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온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종가사고로 16만 원 이상, 16만 한 7천 원 이상, 물론 17만 원이 되면 좋겠죠. 그 정도 안착시켜 놓으면은 주가는 더 움직일 수 있겠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매물대가 17만 원대까지 굉장히 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가볍게 상승하기에는 녹록지 않은 종목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세아홀딩스까지 확인해봤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슈피겐코리아가 이틀째 오르고 있는데요. 갤럭시 S6에 대한 기대감과 또 아이폰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실적이 좋아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죠.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고 있는 이 회사 주가 흐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한지 그 여부 확인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현대페이트인데 최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5일선 따로 횡보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10% 이상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슈를 보니까 최대 조절 변경 소식이 들리고 있네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상 멘토님 두 종목 확인해 주시죠. 네, 일단 슈피겐코리아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대투에서 리포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갤럭시 6와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1분기에 실적 호조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실적이 가장 급등을 했던 거는 작년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작년에 주당 한 2,000원 정도를 수익을 벌었다라고 한다면 작년 같은 경우 7,000원대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크게 증권사에서 보고서를 내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단통법 이후에 이제 스마트폰을 좀 보호해야 된다라는 명목으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일체형 배터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즉 이전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 케이스를 자꾸 뺐다 꼈다 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같은 경우는 일체형 배터리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은 배터리를 뺄 이유도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1분기에 실적 호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았던 건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들어서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방향을 위쪽으로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슈피겐코리아는 어제부터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2014년 11월 달에 상장이 처음으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 상승 추세의 저점에서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오늘 같은 경우 역시 뭐 추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단기적인 측면으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요, 14만 3천 원부터 시작을 해서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수급이 기관 쪽에서도 역시 매수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전 고점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갭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일단은 갭상승을 했다라는 이유가 기대감이 많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주 추세인 상승 추세에 부딪히고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상승 추세는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에 근거한 종목들 계속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만 더 팁을 좀 드리자면요,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1분기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4월 달이 나오고, 정확하게는 실적이 4월 달에 나오게 되면 2분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2분기의 실적이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를 한다라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요. 계속적인 추세의 흐름 이어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현대페인트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페인트의 경우는 일단은 뭐 자사주를 뭐 최대 주주 일족에서 매도가 먼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JTC에서 어제 매도를 하게 되면서 GNH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뭐 최대 주주로 변경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차익성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도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 작년에 실적이 적자가 이어졌다라는 측면으로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악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오늘 관리 종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현대페인트를 보기 전에 전체적인 건설주를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건설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뭐 최근에 반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힘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금리 인하로 인해서 건설주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되고, 건설주 모멘텀이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현대페인트 역시 뭐 연관으로 해서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대페인트에 관심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그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면서 조금 더 좋은 흐름 이어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좀 해봤었는데, 안타깝게도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 거죠. 2015년 1월 달이었습니다. 1월 달에 그 지지선으로 형성이 되었고 2월 달에 돌파하려고 지금 시도는 했는데 사실상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도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은 이유가 저항선에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성장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자의 여부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급하게 따라가는 거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은 그 2,650원 정도를 돌파를 하게 되면 차트상으로는 일단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박스권으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 측면 확인하시면서, 관리 종목입니다.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제외하시고요. 네. 좀 공격적인 투자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박스권대로 매매를 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슈피겐코리아는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전망 들어봤고요. 그리고 현대페인트는 2,600원 돌파 여부 확인하면서 대응해 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볼 텐데, 한진중공업이 흑자 전환 가능성에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양봉 그리며 2% 정도 올라왔는데 추가적인 상승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반면 업황 기대감에 급등했던 OCI 주가가 나흘째 좀 밀리고 있습니다. 최근 급등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것인지 OCI 추가적인 하락 여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건호 연구원님. 네, 한진중공업은 매출과 수주 쪽의 증가, 그에 따라서 실적이 이제 흑자 전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뭐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전체적으로 연결 매출액은 뭐 3조 이상, 영업이익은
이상 흑자 전환 이 부분을 좀 점치고 있네요. 그리고 순위 흑자 전환은 일단 이자 비용이 있기 때문에 뭐 당장은 좀 어렵겠다. 근데 영업이익이 일단 흑자 전환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저유가 그래서 글로벌 해운 업체들의 실적이 개선이 되고 해운 업체들의 실적 개선이 결국에는 설비 투자 이런 쪽으로 수혜가 좀 기대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 수빅 쪽의 사업장, 영도 쪽의 사업장 주로 상선 건조하는 조선업체 실적 개선 수혜는 상선 쪽에서 나올 것이다. 수빅 사업장의 건조 선박 쪽 대형화 그리고 영도 사업장의 인도량의 증가. 조선 쪽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수주 시황 개선이 좀 오랜 기간 걸리긴 하는데 중요한 게 이제 한진중공업 해양 사업 쪽의 비중이 낮다. 이 부분이 오히려 최근에는 강점으로 부각이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상선들의 이 조선이 선조가 굉장히 좀 수주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약점보다는 뭐 강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주가는 뭐 3,000원, 4,000원대 박스권을 길게 그리다가 최근에 5,000원대로 완전하게 좀 돌파해 놓는 모습. 근데 중요한 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6,000원 이상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뭐 주가가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한 6,000원에서 뭐 6,500원 요 정도 가격선을 돌파해줘야 결국에는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6,000원에서 6,500원대 가격, 뭐 아니면 6,500원에서 7,000원대 가격을 과연 가느냐 못 가느냐 이 부분이 좀 이 기준점이 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OCI 같은 경우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오는데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좋았다가 빠지는 모습들. 근데 이 대체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그 종목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OCI 같은 경우 외국계에서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태양광 분야의 중국 업체들이 이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대체 에너지 쪽으로 대기 오염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겠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이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대체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관심을 받았고 그리고 또 애플이 태양광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 시장 전반적으로 좀 관심이 커진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단기적으로 좀 반영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13만 원까지면 다이렉트로 거의 올라왔는데 조정은 나와야겠죠. 조정은 나와야 될 텐데 이제 중요한 게 11만 원 가격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만 원을 강하게 이 하향 돌파하면 조정은 뭐 추가적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10만 원 언더까지 좀 바라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다시 돌리면 저는 뭐 직전 고점이었던 13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11만 원에서 10만 원 가격대를 과연 하향이 다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OCI 주가 흐름도 체크해봤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갤럭시아컴즈가 계열사 흡수 합병 소식에 오늘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다시 갭으로 오르면서 10% 급등세가 나오고 있죠. 주가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고요. 금융주 흐름이 최근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특히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장중에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금리 인하 가능성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면 금토의 결과가 나올 텐데 금융주의 방향성에 대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죠. 손대상 멘토님. 네, 갤럭시아컴즈 올해 그 이슈가 많았던 종목으로 확인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LG 3세, 그 다음에 효성의 3세가 이제 공동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게임 산업을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게 이제 갤럭시아컴즈로 밝혀지게 되면서 급등세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되게 되면서 두 번째에 대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너무 급등이 나온 나머지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뭐 흡수합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결국은 실적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국 지금은 외국인의 수급을 본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갤럭시아컴즈는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외국인의 수급을 좀 더 중심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외국인 쪽에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주가는 조정을 받게 되고 매도를 하게 되면 주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 종목 역시 기관 외국인의 수급보다는 개인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출렁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일반적으로 시장이 갭상승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기대감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감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저점 부분을 이탈을 하게 되면 흔들림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대감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한 상한가 한 방 정도,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봤자 한 10에서 15% 정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는 걸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기대감만으로 매매하는 습관은 조금 자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신한 지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앞서 얘기를 해드렸듯이 물가 상승률이 제로인 거죠. 결국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하자니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고심이 굉장히 좀 많았던 내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와 좀 다른 부분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장님이 너무 많으신 거죠. 일명 소매 쪽으로도 보게 되면은 대기업이 아니라 일반 개인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외와는 좀 다르다라는 측면을 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경제 살리기가 지금 키워드로 정부 쪽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시기, 그러니까 3월 아니면 4월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의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한다라고 한다면 국내 쪽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신한 지주보다 지금 건설주가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도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관과 외국인이 과연 이번에 금리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일단은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는 금리 동결에 대한 관점으로서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상의 위치를 확인해 보게 되면 하락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걱정도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한 42,000원 정도를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은 있겠지만, 만약에 동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37,000원대까지 조정 예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 42,000원 가격권의 접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금융주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투자 포인트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양시장 좀 엇갈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현재는 약보합이고 코스닥은 강보합권 흐름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 무엇보다 변동성 장세 대비해보자 하셨죠. 김건호 연구원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저는 오늘 내일은 크게 재미없을 거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지나고 다음 주 돼봐야 이제 방향성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지나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코스피 쪽으로는 다시 좀 견조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대형주 쪽의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증폭시킬 필요성을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까지 시장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다음 주 들어서 대형주 쪽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전략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손대상 멘토님께도 질문을 드려볼 텐데, 역시 좀 시장이 쉬어갈 것이다라는 쪽에 우세한 것 같습니다. 멘토님은 어떤 전략 갖고 계시는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오늘 금통위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FOMC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다라고 맞아요. 한다면 일단은 큰 폭의 상승에 혹은 반등에 대한 생각은 좀 접으시고요. 결국엔 키워드는 외국인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집하고 있는 종목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들어왔다가 매도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외국인 쪽에서 하고 있는 업종은 분명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업종 쪽으로 접근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불안하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업종으로 한번 대응해 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메르츠 종금증권 김건호 연구원님, 샘플러스 손대상 멘토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월 10일 목요일장 오프닝 벨이 울린 지 30여 분 흘렀는데요. 현재 구간 시장 흐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개장한 이후 연일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0.13% 약보합권 흐름이 지속되고 있죠. 현재가가 1978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2.4포인트 정도 밀린 모습입니다. 수급은 어떨까요? 역시나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쪽에서 111억 원 팔고 있고요. 오늘 기관도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강하게 매도하고 있죠. 298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 모든 물량을 담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383억 원 매수 우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강보합권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 0.35% 상승한 62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622포인트로 출발한 이후 시초가를 중심으로 횡보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 매수하던 외국인 현재는 매도로 돌아서면서 44억 원 팔고 있고요. 오늘 반면 기관은 현재 소폭이지만 매수로 들어오고 있죠. 8억 원 사고 있는 가운데 개인도 61억 원 매수 우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시장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최희승 차장입니다. 동시만기 금리 결정 앞두고 관망세가 뚜렷한 상황이다. 정영훈 팀장님, 금통위와 동시만기 변수에 따른 눈치보기 장세가 예상된다 하셨고요. 김현경 주식팀장님은 한국은행 금통위는 금리 동결 쪽으로 예상된다. 안상현 대리, 오늘로 조정은 마무리가 될 듯하다. 홀딩 전략을 유지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동보증권의 김현경 주식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통위의 금리 결정 앞두고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오늘 전략을 보니까 금리 동결 예상하셨던데 자세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금통위 같은 경우는 금리 동결을 예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은행 총재가 급하게 하는 그런 결정을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래도 뉘앙스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만약에 뉘앙스가 나온다면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그런 반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한 달 정도는 금리 인하 쪽 관련된 주식들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그런 쪽은 증권주와 건설주가 아무래도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노출이 되어 있지만 중요한 점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 매수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 최근에 유럽이 양적 완화 이후에 외국인들의 그 선물 매입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기관 쪽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금융투자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좋지 않았지만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굉장히 강했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30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1150원에 1180원까지 워낙 약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무래도 수출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 수출 관련주에서도 중국과 경쟁력이 차별화되고 있는 그런 업종, 아무래도 IT와 자동차가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IT 관련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원화 약세로 인한 수출 관련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보증권의 김현경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선물 시장 매점과 투자 전략 짜보는 시간입니다. 선물 파워 맥점 오늘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물 시황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변곡점이 될 만한 맥점까지 짚어봐 주시죠. 네. 일단 수급 물량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일 같은 경우에 어제 기관이 약 4천억 정도 현물을 순매도하면서 강한 현물 매도세를 보여줬는데 그와 반대로 선물은 현물 매도 금액 이상의 현물 매수를 하면서 선물 매수를 하면서 해칭 거래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콜풋 양 매도를 하면서 가격 프리징, 즉 가격 결국 반전 이후에 반등 이후에는 가격이 지지부진하면서 크게 변동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제 장세를 마감을 했고 일단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1차 상승 저항선이 252였는데 어제 장중 잠깐 251을 넘겼다가 다시 장 마감 시에 251을 깎아내리면서 251.85 정도의 성과를 지으면서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일단 오늘 수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 같은 경우는 현물 356억 매수하면서 어제와 크게 큰 차이는 없는 현재 오전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995계약 순매수하면서 선물은 지금 매수 위주로 들고 있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에는 콜옵션, 풋옵션 다 양 매수 중인데 일단 콜옵션 2만 계약 정도 순매수 중이고 풋옵션 2만 1,873계약 정도 순매수 중입니다. 양 매수를 지금 현재 들고 있습니다. 개인은.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물 100억 순매도 중이고 선물 1,138계약 순매도 중입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선물 매도세를 조금 강하게 점쳐보겠고요. 일단 그리고 옵션 부분 같은 경우는 콜옵션을 약 7,000계약 정도 순매수하면서 옵션에서는 지금 상승 여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짧은 상승 구간이 있지만 주기적으로 하락 장세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겠습니다. 일단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물 271억 순매도 중이고 선물 274계약 순매수 중입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양 옵션 매도를 보여주면서 어제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주요 거래 전략 같은 경우는 어제와 동일하게 상승 1차 저항선은 252입니다. 오전에 일단 장 오늘 시작해서 오늘 252에 살짝 터치한 이후에 계속 지금 252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승 2차 저항선 같은 경우는 254.550 한참 위에 있죠. 한참 위에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거기까지 뻗쳐지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만기일에. 자, 일단 그리고 하단 1차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250, 어제와 동일하게 1차 지지선은 250에 지금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 하단 2차 지지선 또한 어제와 동일하게 249에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그리고 15분상 종가가 지지정선을 돌파 시에 거래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한 거래할 수 있고 일단 전일에는 상승 반전 시세가 나오면서 외국인은 하방 물량을 매집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방 물량세가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기관은 계속 선물 매도, 선물 매수 해칭하면서 양 옵션을 프리징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은 좀 제한될 수 있지만 어찌됐든 하방 매도 거래를 하시는 게 오늘은 수익 내기 굉장히 유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하방 매도로 대응해보자라는 전략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잠시 후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어지는 저희 방송에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보다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